안녕하세요, 클캣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학 개론 중에서 연소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소라는 것은 가연물질, 즉 불에 잘 타는 재료들이죠. 이 가연물질들이 산소를 만나서 반응을 했을 때 빛과 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연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연성 물질, 불에 타는 재료들이죠. 액체든 고체든 기체든 불에 타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산소가 공급돼줘야 돼요. 공기에서 산소를 공급할 수도 있지만 오존, 산화제, 지연성 가스 등에서 불에 잘 타도록 산소나 산화되는 물질을 공급받을 수도 있어요. 다음은 점화원이라고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어쨌든 스파크가 켜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뒤에서도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는 라이터로 불 붙이듯이 그냥 툭 하면 바로 불 붙는 애들이에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힘을 들이지 않아도 바로 불이 잘 붙습니다. 반면에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요. 그 얘기는 불을 붙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줘야 돼요. 비유를 하면 부싯돌로 100번, 1000번 막 이렇게 부딪혀도 불꽃 한번 튈까 말까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연성 물질과 산소가 반응을 잘 하고 불이 잘 붙으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연소의 3요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연쇄 반응까지 일어나면 연소의 4요소라고 합니다. 불에 잘 타는 물질, 가연 물질과 산소까지 구비가 되면 불에 탈 수 있는 물질 조건이 달성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만났다고 불이 붙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비율로 섞여주고 충분히 조건이 달성됐다 하면 이걸 조성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기 중에 철을 그냥 냅두면 빨갛게 녹이 슬어요. 그걸 산화철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산소와 만나서 산화는 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이 붙는 건 아니죠. 연소까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소의 조건이 충족이 되려면 타는 물질, 가연성 물질, 산소, 점화원이 다 3요소가 갖춰져야 우리가 연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연소의 3요소 중 하나인 가연성 물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연성 물질은 산화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산소와 잘 반응을 하고 그럴 때마다 발열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기가 쉽고 타기가 쉽다는 얘기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요. 그만큼 쉽게 불이 붙는다는 뜻이죠. 가연성 물질은 대부분이 유기화합물이에요. 탄소 원자가 포함된 화합물들인데 일종의 화석 에너지, 탄소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수소, 질소, 산소 등의 여러 가지 원소로 화합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쉽게 연소가 되고요. 탄소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 그을음이나 유독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로 많이 쓰고 있는 LPG, LNG, 부탄 이런 것들이 가연성 가스로 볼 수가 있죠. 일산화탄소도 산소와 반응을 하기 때문에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 중에 반응성이 엄청 큰 금속들이 있어요. 이 알칼리 금속류들은 반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에 있는 이 산소와도 반응을 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폭발을 합니다. 칼륨이나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금속들이 있죠. 가연성 물질이 불에 잘 타는 재료들이라면 불연성 물질은 불에 안 타는 물질들이에요.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비활성 기체입니다. 얘네들은 산소와 결합을 안 해요. 워낙에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같은 기체를 말을 하죠. 완전 산화물은 이미 산화가 됐어요. 산소를 꽉 잡고 있는 애들입니다. 물이나 이산화탄소, 산화알루미늄 같은 애들인데요. 화학식에서 보듯이 이미 산소 위치가 꽉 찰 대로 꽉 차서 더 이상 산소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일산화탄소, CO 같은 경우는 가연성 가스인데 이산화탄소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불연성 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일산화탄소랑 혼동하는 거 조심해주세요. 흡열 반응 물질 같은 경우는 산소를 만나면 보통 열이 나는데요. 그 열을 모두 흡수해버립니다. 질소나 질소 산화물 같은 애들을 말을 하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연소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돌이나 흙 같은 재료는 연소가 안 되는 불연성 물질로 봐주시면 되겠죠. 가연성 물질은 불에 잘 타는 재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타는 조건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얘네들은 크다, 작다, 이 기준을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연성 물질은 산소랑 친화력이 크면 클수록 더 잘 탑니다. 그러니까 산소랑 친하다는 얘기는 산화가 되기 쉽고요. 그리고 산소랑 결합할 때 열도 많이 납니다.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이 크면 클수록 더 잘 타는데요. 그러니까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더 잘 탄다고 볼 수 있어요. 기체는 이렇게 자유롭게 떠다니니까 표면적이 넓고 고체는 이렇게 덩어리져 있어서 표면적이 좀 작다고 볼 수가 있죠.
다른 예로는 통으로 된 나무보다는 톱밥이 더 잘 타요. 왜냐면 톱밥이 더 산소랑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더 크기 때문이죠. 틈틈 사이로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연소열이 크면 클수록 더 불이 잘 붙습니다. 연소를 하게 되면 이제 열이 나게 되는데요. 이 발생하는 열이 너무 많다 보니 주변 물질까지 이 열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 크게 더 많이 연소가 될 수 있어요.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불이 잘 붙습니다.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물을 증발하는 데 투입하는 에너지가 더 많이 쓰여요. 연소를 위해 에너지가 100만큼 있었는데 수분 증발하는데 이걸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건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분이 없잖아요. 수분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불이 더 잘 붙습니다. 활성화 에너지 값이 작아요. 조금만 노력만 해도 바로 불이 붙어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그냥 라이터불로 툭 하고 불을 켜는 효과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높으면 진짜 힘을 계속 푹푹푹 많이 써도 불꽃 하나 튈까 말까 할 정도로 힘들어요. 에너지 값이 높기 때문이죠. 가연성 물체는 열 전도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잘 타는데요. 분자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열 전도값이 높고 열 전도값이 높으면 열을 빨리빨리 방출합니다. 열을 다 내보낸다는 얘기는 축적되는 열이 없기 때문에 안 타요.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은 기체가 제일 작고 고체가 제일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기체가 열 전도율이 제일 작기 때문에 연소할 때는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더 잘 타는 거죠. 다음은 연소의 두 번째 요소인 산소를 보겠습니다. 공기에서 산소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공기에서는 산소가 21% 정도 있어요. 그래서 공기만 공급해줘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데요. 산소 같은 경우는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타겠죠. 그래서 고압산소를 쓰는 곳에서는 불이 잘 붙으니까 연소가 잘 되니까 관리를 잘 해줘야겠죠. 그리고 산소 농도가 너무 낮으면 연소가 잘 안 됩니다. 공기 양이 너무 적으면 어쨌든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소가 어렵고요. 공기가 너무 많이 있어도 이 연소가스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열 효율이 떨어져서 연소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은 타지 않고 연소를 도와주는 지연성, 조연성 가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연성 가스들이랑 친화력이 강하면 염소나 불소 안에서도 연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산화성 물질에서 산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로 분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평소에 계속 산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산소를 가지고 있다가 뭔가 마찰이나 충격이 발생했다면 산소를 내뿜습니다. 산소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산소 농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불나기가 쉽고 얘네들은 위험물질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1류 산화성 고체와 제6류 산화성 액체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1류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운반 중에 가열이나 충격, 마찰이 생겼다 하면 분해되면서 산소가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농도의 산소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6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가 뭔가 타는 애들은 아닌데 강산이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액체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줘야 돼요. 자기 반응성 물질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 내용인데요. 얘는 자기 자체가 가연물이자 산소도 내뿜는 산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타고 자기 혼자 산소 내뿜으면서 그냥 활성화 에너지 조건 저마원만 있으면 그냥 바로 폭발하는 애들입니다. 제5류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원으로 쓸 수 있는 물질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 공기, 제1류, 제6류, 제5류 물질들을 쓸 수가 있겠죠. 다음은 연소의 세 번째 요소,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를 만드는 여러 가지 점화원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열이 있는 물체예요. 항상 고온이기 때문에 이 고온이 주변에 열을 전달을 하고 주변에서도 같이 열받으니까 온도가 상승하면서 자연적으로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화염을 가지고 있는 나화물체나 아니면 고온 표면 얘네들은 조심해줘야 돼요. 제가 제과제빵을 하는데 오븐에서 구울 때 180도, 200도 정도로 고온의 물체를 쓰죠. 그래서 오븐에서 빵을 꺼내는데 뜨거우니까 천으로 된 장갑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꺼냈어요. 그러면서 부주의로 인해 이 열선에 이 장갑이 살짝 닿기만 했는데 피시식 하고 타버렸습니다. 그만큼 너무 뜨거운 물체는 열을 주변에 막 뿜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다음은 전기 불꽃입니다. 얘네들은 스파크 튀듯이 아주 짧게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짧은 만큼 고농도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다시 말을 하면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거죠. 아주 짧게 잠깐만 튀기 때문에 뭐 주변에 불 붙는 가연성 물질이 없다면 불이 나진 않겠지만 주변에 산소나 아니면 가연성 기체, 증기들이 있다면 바로 폭발하기 좋죠. 그래서 산소를 많이 쓰는 뭐 고압산소 탱크 이런 데서 뭐 운반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고압산소 이런 거 공급할 때 정전기에 있는 짧은 불꽃만 튀어도 바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2개 이상 물체가 충격이나 마찰을 일으킬 때 작은 불꽃이 튀어요. 이때 가연성 기체가 있다면 이 작은 불꽃으로 인해서 큰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단열 압축은 자동차 엔진의 원리를 보면 좋은데요. 기체를 고압으로 압축하게 되면 더워져가지고 열이 납니다. 그래서 공기랑 연료랑 혼합을 하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피스톤으로 압축을 해서 더 열나게끔 하고 그래서 온도를 상승시켜가지고 우리가 발화시켜서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작용으로는 우리 부탄가스 빠지면 이 압축이 풀리기 때문에 주변이 차가워지는 현상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 단열 압축은 공기를 꽉 누르면 이 공기들이 찌부가 돼가지고 더워가지고 열이 나고 조금만 스파크를 튀어도 바로 불이 쉽게 붙겠죠. 자연 발화는 그냥 냅뒀는데 자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열받아서 불이 나는 케이스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를 예방하려면 이 온도 상승을 방지해야겠죠. 그래서 통풍을 해주거나 주변 온도 낮춰주고 습도를 낮춰줘서 열 축적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연 발화가 되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분해열인데요.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아까 봤었던 자기 반응성 물질, 제5류 자기 반응성 물질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네들은 자체적으로 열받고 자체적으로 산소도 내뿜고 하면서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기나 충격 이런 거 더 조심해줘야겠죠. 석탄이나 건성류는 산화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되는데요. 석탄이 건성건성 산화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퇴비는 발효를 시키면서 열이 날 수가 있고요. 우리 숯 같은 건 흡착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탄, 활성탄 같은 애들은 흡착을 하면서 열을 흡수하기 좋아요. 그리고 중합연료는 시아나수소, 산화에틸렌 이런 물체들이 자연 발화를 하기 좋고요. 정전기에 의해서도 불꽃이 튈 수가 있어요. 가연성 물질에 정전기 불꽃이 튀면은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를 예방을 해주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낮고요. 전기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화학섬유로 된 옷들은 전기적 성질을 띠기가 쉽고 그만큼 정전기가 많이 발생해요. 복사열은 열이 반사돼가지고 복사되는 열들인데요. 열이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장시간 집중해서 노출을 하면 발화가 되죠. 우리 뭐 돋보기라든지 거울 같은 걸로 햇빛을 집중적으로 모아주면 열이 축적이 되고 그러면 불이 납니다. 이 가연성 물질, 산소, 점화원 이 연소의 3요소에 연쇄 반응이 더해지면 이거를 연소의 4요소라고 합니다. 이 연소의 3요소에서 연소가 될 때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라디컬이라는 애가 생기는데요. 이 라디컬은 좀 되게 불안정한 애예요. 그래서 주변의 분자들을 막 반응하고 공격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분자 하나를 공격하면 2개의 라디칼이 생겨요. 그러면 2개의 라디칼은 또 공격을 하면 4개의 라디칼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분기 반응을 하면 라디칼이 엄청 많이 증가하겠죠. 이런 걸 바로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화염이 발생하는 연소가 돼요. 이 연소의 3요소는 그냥 조용히 연소만 합니다. 하지만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화염까지 불꽃까지 더 크게 발생하는 화재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소의 3요소에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하면 라디칼이 분기 반응을 일으키고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화염이 생기는 거고요. 이 라디칼을 흡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디컬을 흡착을 해버리면 억제 소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타고 있는 연소의 3요소만으로는 라디컬이 없기 때문에 억제 소화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용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연소의 요소, 이 연소의 3요소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연성 물질, 타는 물질들이고요.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산소는 공기나 여러가지 산화성 물질에서 공급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점화원은 활성화 에너지로 불이 붙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쉽게 불이 붙는 거죠. 그리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라디칼이 생겨서
분기 반응,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화염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칼을 흡착하면 억제 소화가 가능하고요. 그냥 단순한 연소 3요소는 라디칼이 없기 때문에 억제 소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두어도 불이 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분해열, 산화열, 발효열, 흡착열, 중합열 이렇게 5종류가 있었고요. 자연 발화를 억제하려면 얘네는 스스로 열받아가지고 불이 붙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쌓이는 걸 빼줘야 되겠죠. 통풍 잘 시켜주고 주변 온도 낮춰주고 습도를 낮춰줍니다. 퇴비나 건조더미 등에서는 습도가 너무 높으면 미생물이 더 활발하게 발효가 진행돼서 내부 온도가 더 상승해서 자연 발화가 더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불에 잘 타는 조건들이 있어요. 산소랑 친하면 친할수록 더 잘 타고요. 표면적이 넓을수록 산소가 많이 다니까 잘 타고요. 연소열이 크면 클수록 더 잘 타고요.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불이 잘 붙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는 작으면 작을수록 불이 잘 붙고요. 열 전도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불이 잘 붙습니다. 한계산소 농도, 한계산소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가연물질이 연소를 할 수 있는 공기 중에 최저 산소 농도를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산소 농도가 14에서 15% 이하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해요. 즉 다시 말을 하면 산소를 차단하면 우리가 불을 끌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한 예로 우리 촛불에 불이 붙었을 때 초덮개로 덮어주면 산소가 차단이 돼서 촛불이 꺼지게 되죠. 연소 폭발 범위가 있습니다. 가연성 기체가 되려면 어느 정도 농도가 맞아야 불이 붙는데요. 가연성 기체에 공기가 적절히 혼합돼줘야 되죠. 산소가 적절하게 섞여줘야 되는데 이게 기체마다 연소 범위가 다 다릅니다. 최저 농도를 우리가 하한선이라고 하고 최고 농도를 상한선이라고 하는데요. 하한선이 낮으면 낮을수록 진짜 조금만 섞여도 바로 폭발한다는 뜻이죠. 근데 상한선이 높으면 폭발의 위험은 적겠지만 그만큼 농축이 많이 돼 있습니다. 고농도이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리고 너무 농도가 희박하거나 진해도 연소가 잘 안 되는데요. 연소 범위가 이만큼 넓다는 얘기는 여기도 불나고 여기도 불나고 저기도 불나고 이렇게도 불이 잘 붙는다는 뜻이에요. 불나는 구간이 넓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연소 범위가 이렇게만 적으면 이 나머지 구역은 불이 안 붙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그래서 연소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그만큼 화재 위험이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연료 같은 경우는 산소와 공기가 적절히 섞여줘야 연소가 더 잘 되겠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연소 범위는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면 같이 상승을 해요. 하지만 하한값은 변화는 안 하고 상한값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들과 연소 범위를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소 같은 경우는 연소 범위가 넓죠. 아세틸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폭발 위험이 높은 기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연소의 요소들과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연소의 다양한 형태들을 살펴보겠습니다.